안녕하세요. 나인테일 드래곤의 주한피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거는 마약 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아도 돼요. 근데 제가 해야 될 거는 마약 중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약사범들이 한 짓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야. 보통 마약 같은 경우에는 비밀 루트 써가지고 유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2018년 일단 18년쯤 그러니까 19년도 이전이지 정확하게. 그 전부터 준비를 한 거야. 일단은 마약을 가지고 오는데 천연계열 마약이야. 일단은 그것도 대량 가져온 게 아니라 투약 전 국민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되는 거야. 투약할 수 있는 양 100분의 1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 100분의 1만 가져오면 된다는 이유는 이걸 굳이 마약 사원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걸 뿌리면 되는 거야. 부분 액화로 만들어가지고 표면적으로 간접 마약을 성분을 흡수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엄청 효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 방법이 엄청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이유가 이게 국가에서 대응 안 하게 되면은 생기는 부작용이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일단적으로 2019년도 이후 자유와 공론의 유입을 외국의 증가를 맞물려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여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 다크웹 통한 비대면 거래에 발발해지면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하나 분석됩니다는 일단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관련 범죄 수사 관련 권한을 전부 다 박탈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금 정확하게 19년에 자금을 줄이고 20년대는 박탈하고 2021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오르세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심한 걸 제가 며칠 지금 아침에 알았거든요. 어제 아침에.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제 동생이 그러니까 중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현재 중학생인데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중학교 때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노출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게 제가 왜 그걸 예상하냐면은 보통 돈을 벌어가지고 일단 돈을 벌어서 일정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노출되면은 사실상 마약 한 거랑 똑같거든. 같은 이유로 대략적으로 이게 확률적으로는 엄청 낮을 수 있는데 보통 행사나 시험 기간에 뭐 나눠주고 하는 행동 있잖아. 그걸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마약 사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회나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잠입해가지고 물건에다가 살짝 소독약이라고 합시고 살짝 뿌려버리면은 몰라. 왜? 이게 알코올이랑 섞여 있으면은 냄새도 날 수도 있지만 쓴 냄새가 나지만 알코올 냄새랑 비슷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긴 하면서도 안 보이게 감춰주고 이게 100분의 1로 희석시키면은 미성년자들한테는 효과는 약간은 있는데 중독 증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마약 부작용 증세가 살짝 생길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심하다고는 하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독약이 있는데 죽지 않을 만큼 먹이는 거예요. 일단 말하자면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에 일정 사용량이 있어 이게 사망하는 비율이 있거든. 그게 어린이 기준으로 그 죽지 않을 만큼만 쓰는 거야. 어른들한테도 쓰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냥 막 뿌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른들 같은 경우 남성 그러니까 체중을 보통 60kg 기준 60에서 70으로 기준했을 때 남성은 70으로 기준하고 여성은 60으로 기준하잖아 보통. 거길 기준했을 때 100분의 1로 줄이면은 보통의 남성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건장한 남성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로 줄였을 때 마약 성분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솔직히 맨정신으로 그 정도 버틸만 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함만 느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도파민 계열을 약간 촉진시키는 계열이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성분을 먹게 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효과가 좀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걸 감안했을 때 이거를 음식물에 섞어 놓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간접적으로 섞어 놓으면은 먹는 것 자체가 단 음식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걸 모르고 먹을 수 있어. 심지어
여성 같은 경우 화장품 같은 걸 손에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이게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거를 인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손소독제를 쓰다 보니까 강하게 증가는 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게 3년 정도 약 3년가량 노출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약간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마약을 접촉하는 순간부터 강한 중독 증세가 부작용에 약간의, 그러니까 누적된 약한 부작용이 그 마약류에 대한 그 친화성을 높여버려가지고 그 마약에 쉽사리 중독돼 버릴 수 있어. 너무 이게 마약류인지 아닌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지금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게 비슷한 증세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 근데 멘탈이 좀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좀 피곤해지는 시기가 있지.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 그 시기에 이게 노출되면은 엄청나게 데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뇌에. 왜? 그때는 엄청 피곤한 데다가 면역력도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게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20대, 10대, 20대들의 마약에 대한 저항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스프레이 정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약간 스프레이 정도로 간접적으로만 묻어놔도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100분의 1로 낮춰가지고 효과가 거의 미미하게 나오고, 이게 간접적이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고 거의 하루 이틀 안에 다 사라져버릴 정도 양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지속되다 시험 기간이나 뭐 그런 식의 지속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상당해서 뇌까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도파민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인지할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도 이 짓거리를 계속 했다고 봤을 때 일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우리나라 유독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콜라나 막 향이 비슷한 그러니까 코카콜라 향에는 약간 비슷한 계열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쓰긴 썼다고는 하거든. 대략 그게 리터당 1톤당 그거 맞더라? 0.5g 정도였나? 그 정도 그러니까 1톤 기준 했을 때 코카인이 하나 정도 수준이었나? 그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면은 사실상 약간의 기분 좋은 효과만 있지 그 이상은 대부분 효과는 없는데, 문제 약간 중독 증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100분의 1로 줄인 거야. 그거를 지금에서는 100분의 1인가 1000분의 1로 줄여놔가지고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 사실상 있긴 한데 그렇게 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내에서는 절대적인 중독 증세를 일으키려면은 하루에 100리터 이상 먹어야 가능한 거거든,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개념이 이런 식이면은 보통 아무 문제가 없거든. 보통 아무런 액체를 많이 마신다고 해도 10리터 이상 마시는 경우가 없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100분의 1로 원래 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양에서 양이 있는데,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아주 최소한 양이 있는데 그거를 톤 단위로 계산해 버리는 건, 그러니까 그걸 100분의 1로 넣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중독 증세가 일으킬 만한 양을 100분의 1로 줄이는 거에 100분의 1로 또 줄이는 거 양이 지금 지금 음료수에 들어가거나 뭐 마약류가 약간 섞여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물에서 성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성분 갖고는 중독 증세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에 마약 성분이 섞여 있는데, 사실상 섞여 있다고 가정해봐. 그런데 이게 100리터에 0.1g 들어갔어. 0.1mg 들어갔어. 이 정도 갖고 중독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냐 없냐라 했는데, 이거 갖고 중독 증세를 일으키면은 진짜 사람이 미친놈이, 이게 이게 이상한 거야. 과민 반응 이런 과민 반응 안 일으키니까. 내가 말한 게 지금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제곱분의 1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중독 증세 안 일으켜. 몸에 암만 마신다고, 그런 물 섞여 있다고 해도 암만 마셔도 아무런 반응 없어요. 이게 누적되는 것도 아니고 중금속도 아닌 이상 마신다고 방사능물질도 솔직히 그 정도 레벨에서는 조금 문제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조금 문제 일어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닥 문제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니까, 솔직히 정수된 레벨에서는 대충 이 정도 레벨이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못 느끼지.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전한 사람이나 약간 데미지가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를 제가 동생 좀 반응 보고 대충 알겠어.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겠어. 왜냐면은 지금 동생이 광주에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진영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확률이 일반 지역보다 100배 이상 확률이 높단 말이야.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여기가. 왜냐면은 거기는 민주당 본진이기 때문에 이건 제재 같은 거 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네들 돈줄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10% 정도가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사회주의 단점이 다들 알 거예요. 일단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암만 좋은 국가라고 해도 거기 일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최소한 일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기준했을 때 이게 마약을 이용한 그러니까 노동 강제성을 띠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중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미약하게 중독성이 있게 마약을 중독시킨 다음에 그 사람 국민들이 마약이 어느 정도 의존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마약성 의존성이라도 있긴 하니까 그걸 극복하고자 스스로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극복하고자 뭔가 몰두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일단 국민들 자체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그 짓거리 한 거겠지 아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일단은 말하자면은 일은 하지만은 일한 걸 나눠서 갖다. 그러니까 공동의 주체로 나눠 쓴다는 개념이야. 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쓰자. 이런 개념이니까 사실상 마약류가 유통되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에 지금 유출될 확률이 지금 아마 90% 정도 있어요. 아마 1% 확률로 노출될 거야.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100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고 봤을 때 1년에 한 3번만 노출시켜주면 돼.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막 노출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약간의 중독 증세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잠깐 안 한 거거든. 왜냐? 그때 중독 증세가 생기게 하려는, 그때 주기적으로 하면은 몸에서는 어느 정도 중독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할 쯤이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은 몸에서 내성 생기니까 이거를 3년 정도 하다가 안 한 거야. 2020년쯤에서. 왜냐면은 그때 완전 마스크 쓰고 했던 게 2020년 6월쯤이면 4월쯤이면 완전히 마스크 쓰고 그 손소독제 엄청 뿌려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못하지. 사실상 감염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감염했을 때 이게 그 사람들 기준 했을 때 이걸 하고서 이걸 약 1년 반 정도까지 하니까 한 작년 12월까지 이런 상황이 12월쯤 지나고서 6월달쯤에서 풀렸단 말이야. 이게 거의 1년쯤 그러고서 그 상태에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지. 그 동안에는 쌓여있는 동안 대략 12회분의 노출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은 지금 대학생 정도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25살 이하 사람들 20세에서 25살 이하들은 진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마약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밑에다 그냥 이걸 뿌려버리는 거야. 손소독제인 척하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이게 정부에서 한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그 소독한답시고서 뿌려놓은 게 사실상 소독제랑 섞은 마약류의 확률도 있어. 근데 소독제는 마약류가 섞여 있으니까 아마 마약 탐지견이라도 이런 상태에서 약하게 뿌려진 마약류가 뿌려진 상태에서 이런 노출되는 상황에서 걔가 이걸 탐지하는 거는 좀 힘들어. 왜? 여기저기 다 나. 거기다가 이게 약하게 나는 거 심지어 원래 향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나. 알코올 냄새에 섞였어. 이런 경우에는 걔도 몰라 잘. 이게 알코올 뿌리고 바르면은 50% 확률로 걔가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마약 탐지기어는 주로 공항이나 항구 쪽에 있지. 이런 화물과 상관없는 이런 데까지는 올라면은 신고가 들어와야 돼. 마약 탐지기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알아차릴
수단이 없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만 봐줘가지고 들어온 양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100kg만 있으면 지금 10kg만 있어도 일단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한 10kg씩만 밀매해서 들어와도 된다는 소리야. 액화시켜서 1리터만 들어와도 되는 거고, 가루 분말해서 1kg만 들어와도 이거 1년 동안 전 국민 그러니까 한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년 동안 한 지역을 완전 그러니까 도 단위로 이걸 전부 다 간접 중독 증세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이거를 40, 50대 같은 막 중년 남성들한테 왜 안 썼냐? 그 사람들은 돈줄이야. 그 사람들한테 돈줄을 낭비하면 돈 벌어와야 되는, 하기 지지하고 돈 벌어와야 될 사람들한테 이런 걸 뿌려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고서 진작에 이거에 대해 항의하고 난리치고서 막아내려고 밀어넣지. 알아차리니까 금방. 왜? 이 사람들은 겪어봤거든. 심지어 일부 인간들은 일부 마약에 관련된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겪어보고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걸 바로 알아차려. 근데 문제는 10대하고 20대, 30대들은 마약류 간접적 적용이 태어났을 때부터 2020년대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30년 동안 겪어보지를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겪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마약 중독 증세였는지 아니면은 약물 중독 증세인지 아니면은 약물 부작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이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있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진작에 감옥에 가버려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감정 노출시켜버리게 되면은 우리 입장상 이걸 아무도 인지를 못한단 말이야. 이게 마약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약에 어떤 증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마약류의 섭취가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서 바로 신고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레벨의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100분의 1이냐 막 50분의 1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간접 효과를 느껴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특수부대원들 중에 일부가 이건 테스트한다고 시고서 몇 번 하는데 이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낮게 할 수는 있어. 그냥 약간의 증세가 올 수 있는 레벨의 약간의 증세만 오는 거 있거든. 그거 있거든. 그거 하고서 하지 못하게 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버틸 레벨이니까 정신적 건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 이런 증세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정도 레벨의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그걸 하거나 하진 않아. 왜? 담배 피면 끝나고 그 정도 레벨에서 담배 피는 수준에서도 끝나는 거라서 안 해. 아무도. 가능한다고 해도. 굳이 그걸 해가지고서 병정신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문제 있다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하게 된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 옛날 특수부대원들은 이거 했지만은 요즘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독성이 너무 세니까 마약류 손대는 사람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일단 이게 중요한 거고 일단 이 마약류가 증가한 시기가 20년 이후 급증했잖아.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 애초에 소독약 자체에 마약 성분이 약간 남아있는 상태로 제조된 거를 중간중간에 섞어 뿌려놨다고 해. 특정 지역에다가.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서 증가한다고 해도 그 도지사나 뭐 시의원들 같은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냥 놔두겠어? 그냥 다 축소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다른 지역랑 비슷하게 해서 축소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로 보고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것보다 3배 이상 더 심할 수도 있고 10배 이상 심할 수도 있단 소리야. 왜냐면은 간접적으로 마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묻어가지고 투여된 거, 그러니까 피부 접촉으로 투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엔 예외시켜버렸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노출되고 어떤 사람이 노출되고 어떤 사람이 먹었고 어떤 사람이 전파 원인지까지는 다 알 수는 없단 소리야, 애초부터가.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마약 사범의 증가에 대한 거를 왜 정부 탓을 하냐라는 거의 문제는 진짜가 있는 거야. 이게 애초에 조작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애초에 정부 예산을 확실히 잡아놨고 예산도 충분히 줘가지고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대통령부터가 예산을 삭감시키고 국회의원도 예산을 증가하는 걸 막아버렸고 애초부터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약화된 거지. 애초에
그걸 수사할 기관들 전부 모든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질 기관들이 전부 다 작살나 버려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 그 안보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냥 권력기관이 돼버린 거지. 그냥 내수 권력기관이 돼버리니까 작살 나버리는 거야. 애초에 이런 상태에서 군대도 그렇고 정보기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검찰도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다가 애초에 잘못 돌아가던 그 선관위도 그렇고 하면은 진짜 작달 나는 거지. 나라가 이 정도 레벨이면은 이미 시스템의 90%를 붕괴됐 거의 사실상 90%를 붕괴됐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약류가 검출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 입장상 의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하면은 그 발칵 뒤집히고 그 학교도 뒤집히고 그걸 나눠준 사람들도 뒤집히고 그 나눠준 사람의 그 지인들도 뒤집히고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 마약 사범 있는 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살 방도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마약류가 그걸 시험기간에 뿌렸어요. 그거 수험기간에 수험생들한테 마약류를 뿌려가지고서 근데 그 마약류가 중독 증세를 그냥 강한 도파민 중독 증세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효과만 일으키는 그 최소한의 분량만 써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올라가고 이게 한 4시간 정도 효과가 4-5시간 정도 효과만 유지되는 정도고 이걸 모르고 먹고 사탕이나 뭐 그런 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발라놨어. 순간적으로 ADHD 뭐 그런 치료제 같은 효과가 있는 것들 마약류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서 일반적으로 봤으면은 ADHD 확률 20%란 말이야. 근데 아닌 사람들한테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단 말이지. 그럼 20% 확률로 증가할 수는 있지. 일시적인 거니까. 20% 확률로 증가한다고 해. 그런데 이게 20% 효과긴 하는데 이게 보통 50분에서 100분의 1 정도면은 이 정도 효과는 나와요. 일시적인 거니까. 보통 인간들한테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효과가 나오니까 약간은 쓸 수 있는데 이게 ADHD한테 넣는 양을 그냥 그대로 투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 실제로 그냥 투여시켜버리면 그냥 그 물량을 그대로 투하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기지만 50분의 1 레벨인가 그 정도 100분의 1 레벨로 내리면은 거의 형적 효과는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양조차 투여 못하니까 저부터가. 그러니까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마약류가 유포되었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이 수험생들을 끌어낼 수 있냐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마약류가 섭취됐고 유통됐고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투여가 되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투여됐거나 사탕 안에 마약류가 섞여 있었다고 이 사람들 조사하라고 해도 이 정도 분량이면은 12시간 안에 웬만해서 몸에 다 분해돼가지고 사라져요. 12시간에서 36시간 안에. 그러니까 조사하러 오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다 사라져가지고 바로 못한단 말이야. 즉 간이 검사하지 않는 이상 못 찾아. 이 경우에는 진짜 답이 없어. 그러고서 이 경우에 그걸 유통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와가지고 그 축하해준답시고서 막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하고서 막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역을 알고 있고 신문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그게 지속되고 이게 대학교마다 이걸 뭐 정기적으로 하게 뭐 문화적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거기에 섞어놔가지고 모르게 유포되는 전단물이나 뭐 그런 데다가 발라놨다고 해버리면은 진짜 답이 안 나와. 이게 무차별 간접 노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됐을 경우 코로나 감염 확률이랑 비슷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10,000명 정도가 넘는 그러니까 진짜 감염 확률이 10,000명 정도 넘잖아. 이게 제일 심했던 게 2022년도 입학생들 2023년도 입학생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높은 확률이 높아.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끝나고 노출될 확률이 제일 높은 상태였거든. 코로나가 끝나는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일부 차량 개통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방역원이나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뿌려놨다고 하면 어딘가에 계속 노출되는 확률도 있다는 거야. 심지어 학생 때 방역원으로 잔입해서 뿌려놨으면 진짜 답이 없다는 거야.
이게 학교 자체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 선정한 녀석 중에 알바로 들어온 녀석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방역업체 알바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약사범인데 그 마약사범이 그거에 대한 걸 이미 모르게 소독약에다가 잎을 섞어가지고 뿌려놨어. 약간의 살짝 뿌려놓 그러니까 약간 뿌려놓으니까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같은 말은 반반에. 어쨌든 지간에 2023년에 마약사범이 심각해졌다고 했잖아. 2만 명 넘었다고. 그런 이 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간접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마약률을 높이는 거지. 근데 이거가 지금 걸린 게 2만 20천 명이잖아. 근데 이 간접 노출돼가지고 전염된 사람들은 이거 100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2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지. 200만 명 정도 간접 노출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통계 자료가 100% 맞지도 않은 데다가 50% 증가 이런 게 됐지만은 이게 100% 증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전부 몇 년 사이 급증한 거는 전부 문정부 때 그걸 다 막아놨다는 거야. 조사도 못했고 거기에다가 방역한답시고서 이 틈에 섞여가지고 마약류를 퍼뜨렸다.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그 마약류가 퍼뜨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효과가 있다는 거지. 어느 정도. 이게 과거부터 마약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정치적으로도. 내가 알기로도 이게 뭐더라? 종교적 레벨에서도 쓰긴 했거든. 이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물에다가 성술합시고서 거기 마약을 섞은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거야. 일단적으로. 그러면 약간의 환각 증세가 생기고 하는데 이게 약간의 환각 증세가 도파민만 돌 정도로 약간의 환각 증세와 약간의 도파민만 들 정도로 아주 약하게 하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대마초를 어느 정도 태워가지고 향초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다 뿌려놓고 주변에 몇 개 박아놓고서 이게 약하게 향을 은은하게 퍼질 거란 말이야. 그 타면서 마약류로 양귀비나 그런 거로 해서 약간은 퍼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맡지 못하게 약간 높은 그러니까 이걸 약간 한 2m 높이였나? 그 정도 높이에다가 막을 놨어요. 그 상태에다가 이게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 코카인 같은 거를 마약류 음료 같은 거를 마약류 배통에 음료를 섞어 넣어가지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 이게 중독 증세가 일으키고 교주의 말을 듣고 이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주가 말하고 하는 거니까 환각 증세에 휘달렸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이게 그 교주의 정체가 마약상이었지. 그 마약상이라는 걸 모르고서 그 사람이 뿌린 걸 다 사버리고 이걸 마약 중독 증세로 걸린 사람들이 그때 몇만 명, 몇천 명 걸리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 대량의 마약 투약 사건은. 이게 관련된 게 외국 해외여서 그렇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정부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키겠다고 대놓고 해놓고 하는 이유가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일단적으로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마약류 살짝 중지시켜 놓고서 이거 의존도고 이걸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족같은 메커니즘으로 하겠다는 거지 사실상 사람들 일 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은 해요. 일은 하겠지. 일단은 열심히 일은 하겠지. 그걸 돈 있는 사람들, 그 기성세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거 말하고 막 그 사람들 그걸 판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마약상에는 돈을 벌 거니까 그거 갖다가 자기 비자금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뒷거리가 일어나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걸 조사 안 해주니까 그건 마약상들이 판치고는 대놓고 파는 거지 애초에. 우리 경제가 그리고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경제가 마약 유통이 어느 정도 허용하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나만 다음에 우리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짓거리고 있다고 하고 항의를 하겠지.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그러면은 보통 그러면은 그럼 중독 증세가 20대들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한 그걸 알고 있는 90대부터 한 80, 70대 그 사람들이 이 새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개지랄 연명 치고 나서겠지만은 무력 행위에서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사실상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한 70대에서 나머지 싹 다 죽이라, 70대 한 후반쯤 되는 사람들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지. 이 마약류에 미쳐버렸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싹 사버리면은 봐봐. 그러면은 사실상 그 뭐더라, 지네들이 말한 카르텔 전부 다 정상이라고 주장할 레벨까지는 만들 수 있다, 경제적으로. 그 대신에 2천만 명이 사라진다는 개념이지만 인구에. 이게 무슨 나라가 망한 거지. 이게 뭔 나라가 잘 된다 뭐 개소리야. 한마디로 고령자를, 아마 이 사람들이 노린 건 그걸 거야. 고령자들 대부분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이 이거지. 연금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거를 조금 딥하게 말하자면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다 걷어. 20대들한테서 걷어. 그리고 10대, 그리고 80세 정도가 평균적으로 산다고 쳐. 그러면은 8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하려면은 일단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려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중공화, 그러니까 공산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냥 사실상 우리 세대 입장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 독립 나라를 지켜주신 고마운분들이지만은 그 60대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우리의 세금을 먹는 60대 정치인들한테는 아주 자기네 자금을 다 갉아먹는 아주 존벌레로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실상 공산화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것도 맞더라, 인도적 죽음이었나? 인도적 그거 죽음이었나? 그거랑 핑계를 대고서 딱 죽여버리는 거지. 딱 죽여놓고서 아이고 인구가 싹 줄이니까 연금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서 이제 20대들 30대들 막 걱정 마세요 막 어쩌고저쩌고 막 선동해가지고서 어른들이 죽었으니까 하면 우리는 그걸 정신 날뛰어가지고서 막 싸우겠지. 그러면은 그 우리 절반을 싹 죽여버릴 거야. 싹 죽이겠지. 그러고서 거기서 문제가 일으켰던 문제를 알아차리는 50대 60대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도 절반 똑 줄어들어. 그럼 40대 어중간한 40대, 그러면은 40대들 남았는데 40대들은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기 태어난 자식들 같은 경우까지 휘달리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미 공산화 끝이야. 반항할 녀석들은 다 죽었고 권력에 따른 녀석들은 다 살아남은 거야. 이미 권력 따른 녀석들은. 그러면은 이미 대놓고 나라 뺏겼는데도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뺏겨가지고 이게 나라는 환납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반항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싹 다 죽어버렸으니 이제 사실상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여생을 보내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최대 2천만 명 정도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게 이유야. 지금 마약으로 생길 수 있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당신들도 이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말 못해. 증거도 잡을 수도 없는 데다가 증거를 잡겠다고 여기 전국에다가 전국 레벨로 조사할 레벨도 안 되고 애초에 공권력도 지금 상태에서 불가능해. 애초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나라면은 이게 2주 안에 조사가 가능해. 어느 정도 시설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조사가 안 된다는 소리는 나라 시스템을 자체를 작살 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야. 시스템이 작살났는데 그 작살나는 시스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K1들이야. 그 K1들은 솔직히 말해서 작살나기를 바래. 왜? 그래야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 유지가 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은 법만 만드는 거에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판단만 내리는 거지. 여기 와서 이거는 어쨌네, 저거는 저쨌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한마디로 경찰에서 문제 일으킨 거를 경찰에 있는 문제에 대한 거를 받아와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수정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누구한테 권력을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으로 어떤 특정 세력의 권력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원칙이야. 상권 분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 원래 이거는 정부, 원래 이게 사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래. 그 행정부 라인이 있는 거는 행정부 라인에서 해결하는 거고, 입법부 라인에 있으면 입법부 라인에서만 해결하는 거야. 입법부 라인, 그리고 사법부 라인에 있으면 사법부 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어떤 세력이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해체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이게 해체 권한이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일단은 행정부의 대장이긴 하지만 그건 행정부 위치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위에 있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상권 분립됐지만 상권 독재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특정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면은 그거에 대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걸 완전히 쳐내버릴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임기 기간이 있고 헌법을 바꾸진, 이게 임기 기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권한이 이 정도야. 진짜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부에서 막 이상한 법을 막 시행해가지고서 막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계속 이걸 시정 안 하고 있다. 이거 행정부 그냥 그 이상한 법을 시행시켜가지고서 발의를 해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셧다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막 일정 시간에 영업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있어. 그건 영업방해인데 이거에서 막 그거 막 여성가족부가 막 못하게 막고 있어. 막 방어를 쳐. 그건 장관 해임 그 법도 해제시켜라고 하면은 해제가 가능해요. 원래 대통령 권한이 이 정도야. 그리고 그리고 우리들 다 알다시피 대부분 다 알겠지만은 원래 국회에서 막 이게 통과하기 전에 막 문제가 되는 법이 있다면은 대통령도 그 법을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통과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어. 통과 못하게 막으라는 소리는 애초부터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나라 망한다는 거 대충 다 알고 있고 권력이 치중되는 그쪽에 그러니까 국회에 권력이 치중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막는 거야. 사법부도 원래 대통령 권한으로 말했을 때 그 조사 그거 깨라고 열으라고 하면 열어야 돼 원래. 근데 막았던 이유, 근데 열지 못하겠다고 개지를 떨고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는 사실 이거 위법행위예요. 솔직히 대통령령이 원래 이 정도 그러니까 특정 조직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특정 조직을 해제시키고 다시 재구축시켜라. 그러니까 개념상 이거지. 조직이 있는데 만약 행정부 조직이 있으면은 필요 없는 행정 조직은 없애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행정 권한으로 뭔가 만들어진 무슨 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법에서 조사를 하기 못하게 막고 있으면은 그 조사 권한을 무시하고 그 모든 법적 조치를 무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곳이든지 간에 삼법부여도 다 가능해. 한 번 깨버릴 수는 있다. 한마디로 뚝배기 끼기는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법부가 뭐 선관위 조사하면 안 된다, 뭐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개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가. 근데 거기에 문제가 원래 국회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오히려. 이게 특정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대통령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오히려 그 조직에 대한 까야 된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서 까야 되는데 안 해줬단 말이지. 이거는 국회랑 사법부가 이어져 있다는 소리, 협력관계라는 소리지. 한마디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자, 이걸 가정했을 때 국회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국회가 완전히 이게 있는데 뭐냐면은 국회가 특정 조직과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그러니까 사법부나 행정부나 어느 조직인 간에 해가지고 국회가 어느 특정 세력 그러니까 해외 국가 세력이든 아니면은 행정부든 아니 사법부든 어느 구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때 국회 해체 명령이 가능해요. 원래부터. 솔직히 이걸 쓰고 싶었지만은 지금 사법부가 근데 문제는 이거 할 때는 사법부가 승인을 해야 돼. 사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사법부가 넘어가는 게 문제니까. 이게 뭐였더라? 대법관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관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지금 안 된 거거든. 솔직히 국회 해체 명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대법관들이 전부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사법부가 국회랑 다 넘어가 버린 상태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계엄을 내려가지고 일단은 증거라도 확보해두겠다 식으로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 일단은 상황상 이 상황이 이게 우리나라 현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이지. 이게 지금 마약류 범죄가 지금 엄청 심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간접적으로 가스 노출되고 있으니까 마약류에 손 대는 순간 바로 중독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더 하다가 모르고 먹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인지할 수 있게만 빌어줍니다. 이게 좀 심할 거야. 아마 이거 삭제되겠지만.